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시장 뜨거운 불장입니다.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 4,146선까지 찍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 모두 52주 신고가, 조선주에서도 줄줄이 신고가 행진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에서 열리고 있고 오늘 부산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세계의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오늘 시장인데요. 오늘 이러한 여파, 이런 부분이 고스란히 시장에 물들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무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300만 주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HBM3E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객사에 지금 양산이 개시되고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했고 HBM4 같은 경우에도요. 전반적으로 샘플 출하가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들, 이게 호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에서 이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그 경주에 나가 있는 그 현장 기자 있거든요. 연결해서 분위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정치부 김유성 기자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역사적인 현장에 나가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현장 분위기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 전체적으로 차분합니다. 각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 그러니까 하이코라고 불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등 행사장 주변은 엄중할 정도로 경계가 삼엄한데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봤는데 길거리는 경찰들과 사복 입은 경호요원들이 곳곳마다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체증 정도가 눈에 띄었고요. 아직까지 특별한 불평사항 등은 들은 게 없어요. 일부 반중 반미 시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어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오늘 시장에서도 자동차, 조선 관련 섹터들이 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 또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회담 직전까지, 그 회담 결과를 얘기하는 대통령실의 발표 전까지 타결을 예상하는 이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저도 네. 그렇게 예상 못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내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게 국익에 부합된다는 말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기자들도 절반 이상이 노딜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실제 회담 직전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좀 경직되어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가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타결에 이르렀다고 말을 했지만 그동안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으로 봤을 때 진짜? 라는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어찌됐거나 연 200억 달러 한도 선에서 대미 투자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는데요. 1년에 거의 30조 원 가까이를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국내 경제 전문가나 정치권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진 길 쉬어간다고 미국 내 첨단 산업에 투자하기로 한 이상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에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면 세우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국까지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협상 타결 관련해서 우리가 실익을 좀 단단히 챙겼다고 보십니까? 예, 네. 그리고 200억 달러 한도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우리 사정에 따른 목표치로 읽을 수 있거든요. 대신 우리는 핵협정 완화에 따른 핵잠성 건조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MOU로 트럼프 면을 세우면서 우리는 실익을 챙겼다.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국의 정상회담은 릴레이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을 많이 소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가장 관심을 끄는 회담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회담인데요. 오늘 저녁에 있고요. 저녁 먹을 시간에 만찬과 함께 같이 겸할 것 같습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가 비록 제2의 아베,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강경 우파로 분류되고 있지만은 역사와 경제를 분리 생각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서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직에 오르기 직전에 미일 무역협정에 반대
잡고 재론하자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트럼프에게 보였던 호의와 환대를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호의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자기색을 드러내기보다 실용 요선을 지키는 것이죠. 이외에 이 대통령은 호주,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정상들과 회담을 갖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부산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회담,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데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내용 우리가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미중 회담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시진핑 주석은 입국길에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그 만남에 관심이 모일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우려했던 만큼 큰 충돌로 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자 간의 원만한 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거나 좀 불확실성이 좀 덜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오늘 중일 회담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날짜와 시기 등도 아마 각자 국가와 매체에서 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 1일 한중 정상회담 이것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11년 만에 있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고 자유무역 분기 시대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인지라 더 큰 관심을 끌 것 같다고 봅니다. 네, 우리로서는 11월 1일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까지 정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에이펙 경주 현장에서 생생한 소식 전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정치부 김유성 기자의 분석 함께 보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사상 최고치를 쓴 코스피 시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현장 기자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의 합의, 그 도달 지점 그런 부분에 대한 파장이 우리 시장 산업에 녹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11시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하자마자 역시나 자동차, 조선 섹터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오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15%로 낮춰진 거죠. 그래서 유럽과 일본과 관세가 똑같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주 입장에서는 불안이 해소됐다. 이렇게 당연히 이제 반응하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관세의 이슈에 있어서 현대차, 기아차 영업 손실, 4월 이후에 연간 이익 전망치, 이건 손실 전망치 이런 부분이 됐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에서 벗어난다면 연간 4조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적에서 어느 정도 하방을 다져줄 것으로 보이고 배당 안정성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면서 그동안 만년 저평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여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조선, 전력기기 잘 갔을 때 이런 자동차주 못 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족쇄가 풀린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메리츠증권에서는 현대차 12,000원, 기아차 6,500원의 배당을 전망을 하니까 앞으로 실적 이런 부분에서 기대할 부분이 있고 배당 관련주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배당 수익률 4%를 적용했을 때 현대차는 30만 원 주가 그리고 기아는 16만 2,500원이라고 이런 데이터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남동 굉장히 뜨거운 장소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의선 회장과 젠슨항 CEO 이재용 회장이 삼성동에서 치맥을 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자동차주 입장에서는 젠슨항 CEO와 정의선 회장이 회동을 하는데요. 이미 1월에 그 운전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범용 로봇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요. 만에 하나 엔비디아 CEO가 현대차에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 현대차 그동안 주가가 관세 이슈 때문에 못 가기도 했지만 과연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단박에 해결할 만한 모멘텀, 그런 재료가 나와줄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 모두 52주 신고가 경신한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프리마켓에서부터 아주 시원하게 오르더라고요. 이런 재평가 기대감 오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대신증권에서는 오늘 현대차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33만 원으로 올려 잡았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도 동반 랠리의 흐름을 그동안 못 갔던 그런 억울함, 서러움 좀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오늘 조선주, 트럼프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이런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건조 승인했다라는 한마디 때문에 조선주들 날아가고 있는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HD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하나엔진 이러한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갔거든요. 그리고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필리조선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화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오션이 52주 신고가 같고 이 부분도 아셔야 되는데 한화 시스템 여기가 방산주거든요. 근데 여기가 또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나 시스템이 필리조선소 지분 한 60% 갖고 있죠. 그리고 하나오션이 한 40%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 시스템이 간다라고 이 조선주와 연결해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쿠션을 깔아놓은 그런 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앞서서 현장 기자가 말씀드렸으니까 그중에서 1,500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에 투자한다 이런 이슈는 있는 거고요. 백악관 지금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시각각 그 SNS 계정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위대한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미국 투자를 굉장히 캐파를 늘리고 있다라고 또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한국이 미국 조선에 대규모로 투자할 것이라고 엄청 또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HD 현대, 하나오션 이런 투자 소식도 전했다라는 점이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HD 현대나 그리고 삼성중공업, 오늘 삼성중공업도 52주 신고가 같죠. 미국 내에 군수 지원함, 건조, 그리고 MRO 협력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한국과 미국의 협의회 이런 거 그걸 이제 출범시키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어쨌든 마스가는 우리가 우위입니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도로 간다 이런 부분에서 얻을 것을 제대로 앞으로도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흐름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이슈가 살짝 묻혔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FOMC 있었던 거 아시죠? 새벽에.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중요한 건 이거였거든요. 12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을지. 근데 불확실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튀고 또 금리 튀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12월부터 QT가 종료가 되는데 시장의 유동성을 막는 거를 해제하는 거라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좋아하는 그런 이슈이고요. 이게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저도 새벽부터 봤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런 결론 내린 게 아니라 위원들이 지금이 중립금리에 굉장히 근접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관세 영향 때문에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 기업 투자가 늘고 있어서 그리고 고용도 궁금하실 텐데 너무 둔화되는 시기는 뚜렷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는 이제 AI 투자 붐에 대해서 예전에 닷컴 버블, IT 버블과는 맥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실적 데이터에서 확인되지 않냐 이런 또 언급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FOMC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달러는 강했는데 엔화 역세 영향도 일정 부분 있어서 그거는 무시 못하고요. 국채금리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7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또 기록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 10시 14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 보고 바로 또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1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코스피 어제에 이어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출발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4,12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4,146포인트까지 찍으면서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코스피인데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등락률을 함께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업종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동차와 조선 업종입니다. 오늘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자동차 그리고 조선 관련한 종목들이 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한미 정상회담 자동차 관련해서 15%로 관세 인하가 확정이 됐죠. 어제 깜짝 관세 타결이 되면서 3,500억 달러 투자에서 2,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그리고 1,500달러는 조선 관련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관세 인하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프리마켓에서부터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 출발 이후 현대차, 기아 52주 신고가 경신을 냈고요. 현대차 현재 시간 4.84%가량 상승, 기아는 2.6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단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일단 하나오션이 10% 넘게 튀어오르면서 신고가 경신을 내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마스가에 대한 협력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진과 동시에 지금 핵 잠수함 추진 논의도 어제 이루어졌었죠. 여기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핵 잠수함 추진 승인, 건조 승인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필리조선소에서 이를 건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필리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화시스템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오션 10% 넘는 급등세, 한화시스템은 16%가량 강세 탄력 여전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조선주단에서 전반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2차 전지는 조금 쉬어가고요. 원전주도 쉬어갑니다. 어제 만우가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 붙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 두산에너빌리티 최고 11%가량 급등했었죠. 오늘은 일단은 6%가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 핵 잠수함 추진이 만약에 된다면 SMR 관련해서도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두산에너빌리티의 향후 주가 흐름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주들 오늘 삼성전자가 2.59%가량 오르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3분기 실적,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HBM3 엔비디아의 공급을 확정 지었습니다. 2년 만에 나온 소식이죠. 그리고 HBM4에 대해서도 지금 샘플을 모두 공급 완료했다라고 밝히면서 관련된 매수세가 지금 2.59%가량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증권주도 좋은데 키움증권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5.39%가량 오르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3%가량 상승세 붙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좋습니다. 지금 APR 5%가량 튀어오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2%가량 상승세. 지금 화장품 관련해서는 조금 이 테마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SNS에 한국 화장품 구매 인증샷을 올렸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붙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오늘 11년 만에 한국을 찾습니다. 11시에 미중 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내일은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화장품주들 그리고 엔터주까지 전반적인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하이브 5%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900선을 잠깐 내려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지수 자체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단도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화장품주가 코스닥 시장에서도 강합니다. 지금 실리콘투 5% 넘는 강세고요. VT도 2.5%가량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주도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까지 1%대 강세 탄력 붙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에코프로비엔 3% 넘는 하락세, 에코프로도 2.58%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는 지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제네릭 의약품은 무관세가 확정이 됐고 의약품 관련해서도 최애국 대우가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지만요.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파마리서치
코스피어치 3% 넘는 상승세, HLB 2.8%가량 상승세지만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가요, 지금 4,100선을 잠깐 내려놨습니다. 장중에 4,140선까지 넘어서면서 상승 탄력이 붙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0.2%가량 오른 4,089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미중 간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 그리고 관망세가 살짝 깔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넘는 하락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900선 내려놨고요. 888선 지나갑니다. 지금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금 이 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끝내고 순매수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700억가량 사들이는 모습. 오늘 장 초반부터 순매도와 순매수 방향성을 어느 정도 탐색을 했는데 지금 순매수로 기조를 잡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3천억가량 강하게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은 좋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60억가량 개인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이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관 같은 경우 40억가량 순매도인데 장 초반보다는 순매도 폭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불장, 뜨거운 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고 SK 하이닉스 상승폭은 삼성전자, 왜냐하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300만 주 정도 유입이 되니까요. 더 탄력적이지만 사실 SK 하이닉스도 지속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SK 하이닉스에서 이렇게 지금 많이나 사실 더 많은데요. 이게 부족하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SK하이닉스를 바이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7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JP모건도 7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JP모건은 기존 65만 원에서 5만 원 올려서 70만 원으로 올려잡았다라는 부분입니다. NH투자증권이 이게 오늘 나온 리포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증권사. 근데 NH투자증권이 가장 높았는데 71만 원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73만 원짜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 팔렸다라는 제목으로 딱 인지가 되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밖에 한국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그리고 IBK투자증권이 7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잡은 흐름들. 워낙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앵커 브리핑 때 자주 언급해드려서 오늘은 목표 주가의 이런 순위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올렸다라는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욕 시장에서 장 마감 이후에 한 5시 정도에 줄줄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좀 엇갈렸는데 주가가 엇갈린 이유가 아주 분명히 있고 이게 또 앞으로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그리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포인트만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주가가 거의 7% 가깝게 급등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알파벳도 그렇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매출과 EPS가 시장의 밴드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알파벳이 더 간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전체 매출 1,000억 달러를 이제 상회한 부분 이것도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요. AI 시대 클라우드 매출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33%나 성장한 흐름들이 있었고 제미나이 많이 쓰시죠. 근데 월간 사용자가 6억 명을 넘어선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뛴 흐름들. 올해 캐펙스 설비 투자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 전망치는 85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많이 올렸습니다. 최대 930억 달러까지 올려잡았다라는 부분에서 다 믿을만 하니까 올렸구나, 주가가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 1.7%라고 써 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잠시 전에 확인해 보니까 3.4%까지 더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매출과 EPS 예상은 상회했는데
연간 캐펙스를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주가적으로 미스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AI 투자에 대해서 언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장 기대치가 지금 높게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구글처럼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 좀 많이 캐펙스 투자를 해야지 주가는 오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8% 이상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EPS마저 예상을 좀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금 관련 일회성 이슈가 있는데 요거 제외하고는 뭐 괜찮다고는 하지만 4분기 전망치가 예상에 부합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워낙 기준치가 높아서 부합 안 돼서 부합보다 훨씬 상회 이거를 받아들이고 주가가 가니까요. 그래서 연간 캐펙스 제시 안 했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전망치가 그냥 시장 예상에 부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이후에 컨커를 했지만 AI 투자는 확대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축이 엔비디아가 시총 5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7천조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한 것을 제가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디즈니 아시죠? 디즈니의 25배. 그리고 25개, 디즈니 25개가 지금 엔비디아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이키 50개가 엔비디아 하나고 프랑스, 독일의 2배 이상, S&P 500 내에서 에너지, 부동산, 소재 섹터 이상의 규모가 엔비디아 하나다. 그럼 우리나라 시총과는 얼마 차이 날까? 우리나라 코스닥 다 합친 10총의 2배가 엔비디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숫자가 나왔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말 투자 이제 잘 보셔야 되잖아요. 벌써 이제 연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 여기서 이제 증권사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연말에 코스닥 중심의 종목 장세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형주 올해 내내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됐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모두 오늘 52주 신고가 간 거 보면 대표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고 반도체 사이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 와서 보니까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차가 20년 내 최대치로 지금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중소형주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하는 게 경기 실적 정책 수급 계절적으로 나눠봤을 때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심리가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에서 이렇다고 하니까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에서 EPS가 반등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 실적에 있고 정책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한 차례 내렸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뭐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인하 시대이니까 성장주에게는 유리한, 그러니까 중소형 성장주에게는 유리한 국면이 있을 거고요. 정부가 현재 상법 개정 1, 2, 3차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벤처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 개혁 정책에도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봐서 결국은 중소형주 단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2천까지 오는 데는 기관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3천 가는 데는 외국인이 활약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4천 가는 데는 개인이 활약할 것이다라고 했고 오늘 역시 시장을 들어 올리는 주체는 개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절적인 윈터 이펙트라고 하는데 11월부터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가 본격적으로 뛰는 계절적인 수요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증권사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2차 전지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7조 나왔잖아요. 이제 실적이 급증하면서 투자할 거고 실제 집행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수주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년 반도체 소부장 섹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이 증권사의 핵심이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바이오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코스피 대비해서 역사적인 하단에 지금 근접해 있다는 바 이 얘기인지
말인즉슨 아무래도 바이오는 코스피 대회에서 많이 못 갔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과열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됐으니까 성장주 괜찮고 이제 코스닥 150 내에 바이오는 38% 비중을 차지해서 만에 하나 바이오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바이오가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연말 연초에는 바이오 이벤트가 다수 있거든요. 기술 수출 소식 그런 부분 때문에 모멘텀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차 전지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는 역시나 리스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수요가 회복되고 리튬 가격 반등하면서 ESS 모멘텀 딱 장착해 있던 바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섹터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NF 오늘 13% 넘게 추락하거든요. 그래서 또 걱정하신 분들 있을 텐데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LNF 목표 주가 21만 원짜리 나왔는데 DB증권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ESS양 LFP 최고 조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DB증권에서는 목표가를 기존 대비 40%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다른 부분은 눈에 좀 익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어쨌든 목표 주가 대비 40% 상향해서 21만 원 나왔는데 오늘 그 주가가 13% 좀 미끄러지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많이 좀 떨어졌을 때 비중 확대 이런 부분 고려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회담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상회담 되게 많은 그런 이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쳤습니다. 자, 김태훈 파트너 톡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맥을 짚어드릴게요.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어제 많은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EU와 비교해서 나쁘지 않게 끝나면서 그동안 진입로 있던 자동차주와 반도체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도 좋고 HBM3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나름대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10월 달 마지막, 오늘과 내일이 10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나름대로 11월 달과 12월 달에서 올해 1년 실적을 다 확정하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을 일부 하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차익 실현은 어디까지나 지난 한 달여간 그 시장을 급등했던 이끌어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일 뿐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거나 겁을 낼 필요는 없고요. 지금 지수가 파란색을 띠고 있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가장 진입해 있던 이런 분도에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모티브링크,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한원시스템, 현대목과 같은 이 전기차, 자동차 부품주들을 한번 사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지 이 부분이 이슈가 되는데요. 연준은 오늘 25 베이스 포인트만 낮췄습니다. 그리고 물론 12월 달에 제롬 파월 의장이 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은 미지수다라고 말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연준이 특히 이제 고용 부분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부분,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이 우선이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이 시장에서 미국이 위기에 빠져들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 연준은 뭔가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조선주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용 후 핵 연료봉 재처리 문제가 해결되고 미국 마스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해군이 발주하는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내 조선주에서 건조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해군의 수건 사업인 대양해군으로서 가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하게 됐고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힘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제 결과에 눈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미중 간에 적당히 합의가 잘 나온다면 우리는 미국도 중국도 모두 우리 고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우리는 무역 수지를 다시 한번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고요. 자, 이제 올 4분기가 끝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장에 대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중국과 관련해서 한한령 해제, 드디어 이 양치기 소년이 진짜를 말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한알량 해제의 수혜를 받는 쌈지엔터나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브 같은 컨텐츠 대표주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해야만 내년 상반기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오늘 저녁 때 삼성동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젠스랑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삼성 회장, 그다음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치맥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이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피지컬 AI와 관련된 로봇 배터리, 이 로봇 관련,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이런 부분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삼성 SDI가 ESS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이런 말을 하지만, ESS는 중국 배터리 업체와 경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봇 배터리 시장이 먼저 열리게 되면 이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삼성 SDI나 LG엔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의 이 옵티머스, 거기에 로봇 배터리를 납품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삼성 SDI는 이 현대차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그 아틀라스, 여기에 배터리를 납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아직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네, 지금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탑승한 전용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했다라는 소식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11시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자, 그럼 파트너님, 이 10월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 선택하면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무엇보다도 오늘 저녁 때 치맥 모임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 1월 달에 CES 2026이 열립니다. 이때 피지컬 AI에 대해서 올 연초에 말했던 이 개념 설명에서 이제는 이 상업화와 이걸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파란색을 띠면서 35만 원을 못 넘기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35만 원 밑에서 사모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뜻은 이 CES 2026이 할 때쯤 되면 레인보우 로봇은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삼성전자가 이 양파형 로봇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각 그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회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우 매력 있는 가격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역시나 삼성, 그리고 로봇, 그런 부분은 대세 중에 대세로 자리 잡을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으로 오늘 특징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김태훈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GPU 10만 장, 그리고 로봇 혹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준다라는 선물 보따리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계속 돈이 되는 투자 방법 전해드립니다. And we had a tremendous meeting today with South Korea. I think the meeting a lot was determined, very much determined. And we made our deal. We pretty much finalized a trade deal. And we discussed some other things having to do with national security, etc. And I think we came to a conclusion on a lot of very important items. We had a terrific meeting in Japan also, and we concluded a trade deal, very big one, very big trade deal.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President Xi of China is coming tomorrow here, and we're going to be, I hope, making a deal.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deal. I think it'll be a good deal for both. And that's really a great result. You know, that's better than fighting and
going through all sorts of problems and 중국 증시는 이미 개장을 했는데 안 볼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4,000선을 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역시나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4,000선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한 5포인트 정도는 하락을 하네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결과 촉각을 지금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 반영해서도 지수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에이펙 정상회담 이슈 그리고 투자 전략, 특히 돈이 되는 투자 전략 바로 이어드릴게요. 오늘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되면서 이제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뭐 이제 내린다는 소식 이제 나올 것 같고 네. 좀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은요. 네. 잠시 언급해 주셨어요. 예, 맞아요. 너무 정신없다고 하면서 예. 정강부야. 예. 그런 부분 좀 예상해 주셨는데 시장 네. 어떻게 일단 보시나요? 자,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가장 큰 기대감을 줬던 섹터는 역시 조방원이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방산도 방산 분야에 있어서 논의, 그리고 원자력은 약간 논외긴 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실적 발표하면서 AI 버블은 없다라는 얘기하면서 원자력도 같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했던 부분은 결국은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셀온 아니겠냐라는 그런 우려감 정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장 모습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아침장 탄력 있게 상승하다가 결국은 상승 탄력이 차츰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셀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동안에 가장 미국과 협상에서 가장 억눌렸던 섹터가 뭐니 해도 자동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동차 정도가 오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 나머지 업종들도 수혜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개장할 때 이제 자동차 네. 관련주 그리고 조선주 튀었는데 네. 지금 재빠르게 튀어오르는 섹터는 화장품. 그렇습니다. 역시나 그 사진 한 장 네, 올린 사진 게 한 장. 저도 안 영향을 그래도 준것 아침에 같고. 좀 캡처를 해왔고요. 네. 자, 이제 잘 논의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네. 그동안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 배터리팩,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서 네. 가장 억눌렸던 섹터가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삼양식품이거든요. 삼양식품. 네, 삼양식품, 농심, 풀무원 같은 내수주, 엔터주 뭔가 모멘텀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시장의 매수세가 다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으로 쏠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다. 그리고 또 우리 얼마 전에 GDP 3분기 GDP 발표가 됐는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로 말미암아 GDP도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는 내수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화장품을 내수라고 취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글로벌리하게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일 잘하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컬처라든지 소위 말했던 K컬처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움직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그걸 지금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빠르게 찾으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네. 누가 이제 올리브영 그런 제품을 받아가지고 올린 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나시나요? 누가 받으셨는지? 그 백악관 네 엄마라고 얘기했던 그 여자 대변인이 사진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단기 메모리가 완전히 단기 기억력이 오래가지 못해서 역시 찾아드릴게요. 역시 메모리가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특히 레거시 메모리라고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이런 AI 시대에도 각광을 받는 이유가 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머러스에게 좀 말씀 잘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품을 약간 이제 기념품처럼 받았는데 그렇죠. 거기에 그 CJ 그런 제품들 그렇죠? 예, 뭐 많이 올라가지고 거기에 담겨가지고 그런 부분 K뷰티가 또 부각을 받았다. 네네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앞으로 뭐 한중 회담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꼬를 트지 않겠느냐라는 맞습니다. 기대감. 결국은 예. 우리가 뭐니 해도 중국을 바라볼 때는 한한령, 물론 가시적으로 한한령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 미중 회담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결국은 중국과의 어느 정도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중국과의 경계감이 약간은 좀 더 누그러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것 같고, 뭐니 해도 시장은 지금은 갯맥구기를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우리가 제가 앞서서 방송 대기 중에 코스피와 코스닥, 왜 코스피는 잘 가는데 코스닥은 못 갈까? 코스닥이 결국은 코스피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갯맥구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램들이 섞여 있는데, 그런 바램들이 섞여 있는 업종이 소위 말하는 K컬처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백악각 대변인 맞습니다. 28살. 네, 여자 대변인. 그래서 대변인도 반한 한국 화장품 깜짝 네. 인증샷 이런 네. 이슈가 또 네. 부각이 됐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뭐 한 가지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업종이 왜, 화장품 업종이나 이 업종이 왜 못 갔는지를 꼼꼼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장이 성장을 하는 국면이라면 그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숫자, 즉 실적이 나와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화장품 업종, 미용기기 업종에서는 APR 정도만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나머지 화장품 업종 달바라든지 실리콘투라든지 VT라든지 이런 네, 화장품 네. 업종들은 실적을 눈높이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이제 3분기 화장품 업종이 만약에 강세를 보인다면 결국은 3분기에 나올 이 화장품 업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우리의 눈높이를 충족하는지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메모리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건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레벨업 가는 건데, 화장품은 약간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서 아쉽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또 시장의 쏠림이 잘생긴 반도체, 멋진 2차 전지, 잘생긴 2차 전지 소재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래도 이쁜 화장품 쪽으로는 시선이 안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은 어떤 그런 이슈, 크게 이제 두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네. 말씀드렸고요. 조선주 오늘 강합니다. 하나오션 52주 신고가 가기도 네. 했고요. 네. 근데 일본하고 또 네. 미국이 뭔가 MOU 체결 같은 거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약간 좀 찝찝하더라고요. 우리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자, 일단 조선 산업을 분석을 해드리면 조선 산업의 전통적인 강국은 북유럽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아무래도 바다를 접해 있고, 그리고 또 컨테이너 선사라든지 대규모 선사들이 있기 때문에 북유럽 쪽에서 잘하다가 환경 규제라든지, 참고로 유럽은 환경 규제가 굉장히 심한 나라다 보니까 네. 조선과 같은 노동 집약적이면서 환경 오염을 시키는 그런 산업들은 차츰차츰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됐었고요. 가장 먼저 이전이 된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의 강국이었고,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섬국가다 보니까 해안선이 많고 조선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노동비,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차츰차츰 한국으로 갔었고, 또 한국의 조선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 강국이라고 그런다면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국을 조선 강국이라고 떠올리시겠지만, 실제로 발주량 기준으로 조선 강국은 중국이고요. 그 다음이 한국이고요. 그리고 일본도 조선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나온 거고요. 일본과 미국은 최근에 조선 역량 강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조선 용량 확대, 공동 설계, 그리고 블록 투자 이런 것들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이미 제안을 했으니까 선박의 모듈화라든지, 참고로 미국에는 선박을 지을 수 있는 또는 그런 독 시설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블록을 만들어서 미국까지 싣고 가서 미국에서 그 블록을 조립하는 그런 형태로 배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블록 모듈화라든지 자동화 공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조달 기준 등을 강화할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생산 법인이라든지 합작 법인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 관련된 정밀 부품, 투자 이런 쪽으로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수리, 부품 쪽에서는 한국과 겹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찝찝하다.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과 협력한 것은 찝찝하긴 했지만 결국은 조선이라는 파이를 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파이가 늘어난다면 한국 입장에서 나쁠 건 없거든요. 아마 그런 논리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핵
잠수함 건조 추진 승인 이런 이슈가 하나의 또 동력이 되어주면서 네. 오늘 조선주 가는데도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오션과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하나시스템도 많이 올랐어요. 필리조선소 영향 때문인데 그러면은 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조선주는 가야 되겠네요. 일단 핵 잠수함은 예. 좀 뜯어볼 게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핵 잠수함은 결국은 우라늄이라는 농축 연료를 쓰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은 핵미사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 농축 수준 그리고 사용 조건 만약에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 나쁘게 생각한다면 이걸 이용해서 너희들 핵미사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면 굉장히 일이 꼬일 수 있으니까 네. 연료 농축 수준, 사용 조건 이게 아직 해결돼야 될 관건이고요. 그리고 기술, 건조 역량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옆에 있고 예. 일본이 옆에 있는데 한국에서 핵잠수함을 만든다. 그러면은 중국과 일본이 좋아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절대 또. 좋아하지 예,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이런 것들도 풀어야 될 문제니까 우리 너무 단순하게 보지는 마시자고요. 네. 예. 오늘 본부장님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얘기부터 하게 됐었는데 네.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착을 하면서 김해공항에 도착을 하면서 2박 3일 일정을 이제 소화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못 갔던 그런 섹터들이 좀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미국과 중국 전 세계의 촉각이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펜타닐 이슈도 있고요. 네. 히토류 이슈도 있고요. 네. 반도체 공급마도 엔비디아 AI 칩 관련해서 또 얘기한다고 하니까 네. 실용적인 외교의 장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는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보세요? 예. 결국은 최근에 상황들을 곰곰이 본다면 한국은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쪽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가 강세를 보였는데 2차 전지 소재가 강세를 보인 이유를 꼼꼼하게 뜯어본다면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리튬 가격대, 리튬이나 히토류와 같은 희귀금속 관련된 중국의 수출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리고 중국산 ESS 배터리팩 안 쓰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결국 이렇게 안 썼을 때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팩 중국산을 안 썼을 때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 LG 엔솔,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 누가 만드느냐? LNF, 그리고 또 삼성 SDI도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우리도 LFP ESS용 배터리팩 만들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IR 공시 자료가 나오면서 네.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즉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제한을 받아서 제재를 받아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그런 영역이나 그런 섹터를 찾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율 관세가 만일 두 나라국 간에 그 중국 쪽을 갖다가 좀 낮춰준다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렇죠. 삼성 SDI나 SKO 기업의 그 현재 경쟁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 2차 전지 배터리 운명이 걸렸다? 이 정도까지 표현 가능할까요? 운명. 저는 최근에 중가가 많이 오른 만큼 빌미 막 울고 싶은데 조정의 빌미? 울고 싶은데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익 실현에 네. 많이 올랐으니까 왜냐하면 아마 바닥 대비해서 LG 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많이 오른 만큼 제가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많이 오른 만큼 이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2차 전지 배터리 팩 업체나 소재 업체는 장기간 주가가 기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리가 나타나냐면 네. 나 이만큼 올랐는데 이제 본전 됐는데 팔아도 돼요? 야, 중국이랑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중국산 ESS 배터리팩 납품한대. 이게 결국은 이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잠시 후 11시부터 어떤 얘기들이 펼쳐 나올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는 또 할 일은 또 해야 되니까.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가 뉴욕 시장 끝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완전히 시간외에서 엇갈린 주가 흐름이 맞습니다. 나왔는데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AI 투자는 늘리겠다, 네. 확대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관전 포인트를 뭘 잡고 가면 좋을까요? 결국은 구글이랑 정말 되게 중요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 이데일리 TV에 나올 때마다 드리는 네네. 말씀이 지금은 빅테크를 사십시오. 제발 빅테크만 사십시오. 빅테크를 사셔야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ETF 전략도 그쪽으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일본 빅테크, 네. 미국 빅테크, 한국 빅테크, 중국 빅테크는 반드시 갖고 계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빅테크, 예전에 빅테크라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지만 지금 빅테크는 각자 도생이에요. 왜냐하면 위너 테이크스 올이기 때문에 각자 도생, 살아남기 위해서 AI 시대의 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물량을 퍼붓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조금만 미스하면 뭐 메타처럼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다 갖고 있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한 가지 공통점, 중요한 공통점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AI 관련된 투자를 놓치지 않겠다, 늦추지 않겠다 이 말씀인즉슨 우리가 그 종목을 사서 그 투자에 편승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런 투자를 이루어졌을 때 거기와 관련된 인프라 쪽 어제 많이 주가가 올랐죠. 전력기기 같은 네. 한국이 잘하고 있는 K전력기기 삼총사를 여기에 붙여서 가는 전략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K전력 삼총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효성중공업, LX일렉, HD 현대일렉을 K전력기기 삼총사라고 불리우니까 네. K전력 삼총사까지 붙여놓는다면 저는 좀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전력기교도 그러지만 이제 전선도 강한 흐름들이 맞습니다. 나타나고 전선은 있죠. 약간 레파토리가 틀린데요. 예, 예. 전선은 서해안 에너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리고 또 한국 K전력기기가 유럽으로 많이 진출을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풍력이라든지 해상이라든지 즉 육지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육지와 발전소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필요하거든요. 해저 케이블.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런 부분 곤두서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준금리 사실 이제 10월 FOMC 그 인하가 됐잖아요. 이건 네. 누구나 아는 거였고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파월 연준 의장이 뭐랄까요? 이제 들어왔네요. 아까 그 그렇네요. 영상이 이제 나온 거고. 혹시 어느 호텔에서 묵는다고 하던가요? 그건 뭐죠? 이제 부산. 부산에 예, 조선호텔에서 예, 묵나요? 예. 아무튼 예. 그건 이제 또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12월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그 확실치 않다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 네.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굉장히 기준금리에 있어서도 네. 중요한 그런 이슈여가지고요. 실은 제가 파월 의장이랑 친하지 않아서 그 속내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은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가거든요. 결국은 지금 사상 최고가일 때는 어느 정도 연준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코멘트는 일종의 속도 조절, 야, 워워 좀 진정해. 지금은 너희들 너무 달리지 마. 주가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급하게 달렸어. 좀 쉬어가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바뀝니다. 내년에 바뀌니까 저희는 소위 말해서 군대 용어로서 말년병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말년병장 파월이 그 12월에 금리 동결을 강하게 때리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냉각시킬 그런 용기가 있을까라는 그런 쪽에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아직까지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살아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벌써 10월 마무리해야 되더라고요. 네. 11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네. 말씀드리는 거지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테크주, 특히 엔비디아의 5조 달러 굉장히 상징성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빅테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절대 12월까지는 AI가 묻어있는 그리고 AI에 관련된 그리고 AI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업종 ETF들은 반드시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곁다리로 서두에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그 종목들의 주가가 높다 보니까 안 오른 걸 찾고 있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오른 걸 찾고 있는 작업들이 아마 고배당주 또는 배당주, 화장품, 내수주 이런 쪽으로 아마 안 오른 걸 찾는 작업들이 남은 2달 동안 이루어질 거니까 여기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안 오른 종목들 중에서 좀 만만한 게 뭐가 있지? 투자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지? 투자해 볼 만한 ETF가 뭐가 있지?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제 곧 열리게 됩니다. 지금 11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굵직한 일정을 소화해야 됩니다. 앞서서 네. 저희가 언급해드렸지만 호텔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어쨌든 아침부터 경비도 굉장히 빡빡하게 됐었고, 예, 뭐 인력이 또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등 좀 긴장감이 돌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어떠한 일들, 무역 담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리나라 산업과도 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속보 나오는 대로 이데일리 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 전해드렸고요.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와 맞바꿔 3,5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또한 석유가스 대량 구매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액이 6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이에 따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사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구형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 중국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핵장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다만 한미 양국 모두 공식 문서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핵연료 이전을 제한하는 기존 협정 개정이 필요해 논란이 예상된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요즘 경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에이펙 정상회의의 열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시진핑 주석이 도착을 해서 이제 11시부터 미중 정상회담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에이펙 이렇게 정치만큼이나 뜨거운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K-뷰티예요. 이번 에이펙 현장은 지금 뷰티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글로벌 리더들의 배우자들이 직접 한국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받고 또 AI 피부 진단을 받으면서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고 있고요. SNS에는 샵 K-뷰티 체험, 샵 정샘물 쿠션 이런 해시태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요새 뷰티 서바이벌로 유명한 정샘물 뷰티는 AI 컬러 분석 서비스 그리고 DIY 쿠션 체험으로 줄이 길게 늘어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LG 생활건강의 부스에서는 글로벌 셀럽 니키 힐튼이 찾아와서 진짜 럭셔리 K-뷰티는 여기 있다고 말해서 화제가 됐고요. 이처럼 현장은 그야말로 한류 감성 그리고 기술력이 뒤섞인 뷰티 축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에이펙 K-뷰티 행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아모레 퍼시픽이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 CEO 서밋 현장에서는 설화수, 헤라, 라네즈 등 주요 브랜드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헤라는 AI 피부톤 진단으로 이제 현장에서 맞춤형 파운데이션을 제작했고 또 설화수는 60년 인삼과학을 담은 입욕제 그리고 오설록은 말차 스테이션을 열어서 말차 열풍을 이어갔는데요. 이처럼 이번 행사에서는 아모레 퍼시픽이 기술력을 담은 K-뷰티로 세계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상반기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요즘 순환매에 들지 못하면서 요즘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 흐름은 부진했습니다. 이번에 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요. 네, 최근 이제 계속해서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관련주입니다. 바로 APR인데요. APR은 이번 에이펙에서 지난달에만 500만 대가 팔린 대표 뷰티기기 부스터 프로를 각국 리더들에게 직접 제공하면서 K-뷰티 디바이스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뷰티 업계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인 만큼 최근 증권가에서는 APR이 차세대 수출주로 더욱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번 에이펙 K-뷰티의 글로벌 무대 데뷔전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APR이 있겠는데요.
다가오는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11년만 방한인 만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화장품주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돈이 되는 트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아니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한국 뷰티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자기 파우치 공개했는데 한국 화장품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 멜라니아 여사도 한국 화장품 쓰는지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자, 오늘 코스피 삼성전자를 안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웅장해지는 가슴. 정말 삼성전자가 대단합니다. 10만 원 돌파해요. 자, 지금 이거 200만 원짜리죠, 원래.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10만 원인데 삼성전자가 거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전원 구조됐다고 그 가까스로 한 거에서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온전한 구조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96,300원이었나요? 지금 이제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이제 아예 거기를 고지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그렇죠? 96,300원, 800원 정도 되는 그 구간이었죠. 살짝 넘어섰을 때 완전 구조됐다고, 개미가 100% 구조됐다고 했는데 그 물가 상승률이랑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면 이제 10만 5천 원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도 완전히 이제 수익권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2021년 대비 4년 지났다고 해도 이 정도면 이제 완전히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도 그렇죠?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죠. 자, 지금 그 잠정 실적 발표가 한번 나오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 섹터별로 다 나오죠. 오늘 3분기 매출이 86조 617억 원이 나왔네요.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고요. 작년 3분기 대비죠. 그다음에 순이익은 12조 225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2조 1661억 원, 제일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2.5%. 자, 그러니까 매출 성장으로 외형도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올라갔기 때문에 장사에서 마진도 잘 남겨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사업부를 통틀은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5% 증가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기록 세웠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반도체 부분. 왜냐하면 휴대폰이 잘 팔릴 때는 휴대폰 부문이 중요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반도체 부문이 중요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이라고 줄임말로 나오죠. 이게 옛날에 한글이었는데 이 영어로 바꿨습니다. LG전자처럼. LG전자도 무슨 HA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삼성전자 DS 이게 제일 중요한데 디바이스 솔루션, HBM3E, 그다음에 서버 SSD 판매 확대 되면서 이것도 분기 최대 메모리 매출 달성했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의 1강이잖아요. 우리가 이 D램이랑 낸드 플래시로 분류는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이쪽도 있죠. 이쪽에서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대응하는 삼성의 엑시노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파운드리를 TSMC에 대항하여 하려고 하지만 점유율은 사실 엄청나게 벌어져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야가 있지만 가장 캐시카우는 역시 메모리죠. 자, 그래서 분기 최대 메모리 매출을 달성했다는 거. HBM도 이름이 HBM일 뿐이지 이건 D램을 위로 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메모리입니다. 자, 전분기 대비 매출 19%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사업 부분이 이 지금 모든 거를 하드 캐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돌파하여 지금 10만 5천 원을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정말 극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2025년도 4월 달만 해도 밑에가 지금 빠질 뻔했어요. 밑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5만 원을 깰 뻔했는데 5만 원을 지금 깬 적도 있었죠. 5만 원을 지금 5만 800원까지 갔군요. 그렇죠? 깬 적도 있었습니다. 2023년도 11월 달에 49,900원을 찍었습니다. 자, 거기서
더블이 났습니다. 더블 이상이. 삼성전자도 더블 이상이 났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60세 이상 여성분이 한 증권사의 어떤 분석 결과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지금 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은근히 막 그 무시하는 거 있었잖아요. 아우 무슨 저런 거를 뭐 하나 갖고 있냐. 네, 2025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의 김해국제공항 내 공군기지 접견장이에요. 나래 마루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시다시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년 만에 방한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의 시작이 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부산에서 회담이 공식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세계의 단판,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화면에서 다 같이 이제 그 사진 찍는 그런 현장 나타나고 있고요.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세계의 단판에서 뭐 중요한 이슈들 반도체 공급망 이슈나 AI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칩 그리고 펜타닐 그런 관세 이슈들 그런 부분에서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신입소 소장 다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갑자기 가서 깜짝 놀랐네요. 자, 드디어 업데이트가 되네요. 저거 맨날 예전 거 시진핑 만난 거 맨날 보느라고 지겨웠는데 드디어 화면이 업데이트 되는 날이 왔습니다. 푸틴에 이어서. 자, 저기서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또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겠죠.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삼성전자. 우리나라 역시 세계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자, 저분이 이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자산이 일시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20억인가요? 일시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20억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저 수익이 어마어마하네요. 4%만 나도. 소고기 먹어도 댐 올렸는데 소고기를 드시죠. 그렇죠? 소고기가 문제니까 지금 소고기가 아닙니다. 저분 오늘 저기 오마카세를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좀만 떨고 봐. 자, 이런 날이 오죠. 그러니까 지금 몇 달 전만 해도 이거 지금 좀만 떨고 봐가 나오겠습니까? 아까 5만 원이 깨지려고 했는데 깨진 적도 있었고 좀만 떨고 봐. 지금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어요. 지금 3분 좀만 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게 몇 달 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웅장해지네. 삼전 화이팅.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를 투자 안 해도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삼전이 올라가면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맞죠?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거랑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 삼성전자 맞죠? 삼성전자 투자 안 해도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 뭔가 이 애국심 그런 거 있습니다. 누구나. 자, 15만 원 간다는 거 꿈이 아닐 수도. 자, 15만 원을 이제 바라봅니다. 5만 원을 지금 깨려고 했었던 삼성전자가 15만 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뭐 지금 주가지수 6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15만 원 가면은 그쵸 6천을 가겠죠. 자, 그리고 돈 많으면 형님 아닙니까? 재용이 형님보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시니어가 많다니까요. 삼성전자나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삼성전자 그리고 뭐 한국전력, KT 이런 거 그냥 장기적으로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시니어 분들이 많으세요. 아직도 국장을 지키고 계시고 해외 증시하라고 그렇게 흔들어도 그게 바로 60세 여성분들이세요. 우리 아까 얘기하다 끊겼지만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야, 60세 여자들 맨날 그 똑같은 거 들고 있다. 안 바꾸고. 그 뚝심으로 지금 이 수익이 난 거 아닙니까, 결국. 20, 30대 남성분들 계속 회전율이 상당히 높아요. 사회전율이 상당히 높지만 결국 증권사에 수수료만 냈다. 그 부분에서 물론 이러한 맥락에서 지수가 가는 맥락에서 강한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쵸 세대 간에 이렇게 또 뭐 그 뉴스 나왔다고 막 서로 막 갈등 일으키지 말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이런 장점이 있구나. 지금 그런 장점이 극대화되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오르니까요. 자, 그래서 이분도 재용이 형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고 재용이 형님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연하죠. 자신한테 수익을 줬는데 형님뿐이겠습니까 지금?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마이크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 하나 마이크론인데, 자, 이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강하면 이 밑에 소부장들을 노려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비중이 얼만큼 됐는지 아세요, 지금?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지금. 이 두 개를 합치니까 27.3, 거의 30% 됐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지금. 이거 보이죠? 삼성전자가 16.29예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11%에 이 두 종목이 30%에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정도로 지금 올라오면은 그럼 소부장을 노려야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 바이오판이기 때문에 위에는 그 이제 밑에 몇몇 개 보이잖아요, 여기. 여기 지금 뭐부터 보여요? 클래시스 밑에 원익 IPS, HPSP, 이오테크니스 이런 것들 보이죠? 위에는 지금 완전 바이오판이어가지고 바이오가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자, 근데 여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노려야죠, 지금. 원익 IPS랑 하나마이크론 이런 게 강해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 향이거든요, 얘네들이. 삼성전자 향이 있고 SK 하이닉스 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SK 하이닉스 향이어서 초반에 HBM 선점하면서 SK 하이닉스랑 쌍두마차로 같이 갔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니까 하나마이크론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후공정, 그러니까 우리가 패키징 테스트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이제 전공정에서 사실 굉장히 미세한 그 것들을 하잖아요. 미세한 회로를 막 그리고 막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노광이건 무슨 식각이건 막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이 정교한 작업들이 더 이상 정교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텔은 숫자를 무슨 18A 옹스트롬 붙여서 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가 편하게 뉴스에서 본 걸로 말하면 2나노, 1나노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숫자가 이제 이 1로 가서 소점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어디까지?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19, 8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숫자가 더 이상 작아지기는 옛날보다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디서 이제 승부가 나겠느냐. 이 마지막에 포장을 누가 예쁘게 잘하는지, 테스트를 누가 정교하게 해가지고 양품을 많이 불량품을 쳐내는지, 여기에 지금 승부가 갈리니까 이재용 회장도 후공정이 있는 공장을 찾고 이런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마이크론도 이제 이 부분에서 뜨게 되는데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큽니다. 자,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의 지금 그 최근 소식을 볼게요. 트렌드포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트렌드포스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트렌드포스에서 2026년도에 메모리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가격 상승이 발생될 것.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디로 이어졌는지 아세요? 보세요. 자,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오른다. 자, 디램과 낸드 플래시 삼성전자의 주력이잖아요. 자, 근데 디램 등 메모리 공급이 부족한 환경이 된다. 왜냐면 디램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어디로 빼가버려요? HBM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디램을 위로 쌓은 HBM 쪽으로 다 빼가요. 그 기본 디램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장을 증설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3강이 있잖아요. 3강이라고 하면 섭하니까 1강으로 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확실히 높아요. 1강 1중 1약 아니면 1강 2중 정도인데 이민희 BNK 투자증권연구원이 말한 걸 보세요.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증설 여력이 없다. 현실적으로 증설 가능한 곳은 삼성전자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공장 증설을 하면 제가 얘기 맨날 했듯이 소부장 하지만 뭐가 문제인다고요? 장부소, 장비를 먼저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장비 부품 소재. 그러면 이제 HBM 생산 시설 위주로 투자를 해오던 나머지 메모리 업체들은 디램 생산 시설을 증설할 여력이 없다. 그럼 삼성전자만 증설을 하겠네. 그래서 삼성전자향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원익 IPS, 후공정 장비를 하는 하나마이크론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밸류 체인을 안다면 여러분들 코스닥이라고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핵심 장비 회사를 노려야죠, 지금.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장비 회사들도 지금 전부 신고가 아닙니까? 네덜란드 ASML, ADR로 상장된 것부터 램리서치,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까지 장비 회사들이 전부 신고가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노려야겠죠.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믿고 있었다고. 자, 이분은 이걸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믿고 있었다고 이분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믿고 기다리신 거죠. 믿음에 보답하는 주가가 온 거예요.
자, 하나마이크론 100주 판매, 아까 무슨 20억 자산 가지신 분에 비해서는 수익금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수익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104.8%. 뭐 요즘에 무슨 뭐 기사 보니까 뭐 주식 수익 얘기를 수익률 얘기도 눈치 보고 과감하면서 해라. 그거는 일반적인 밖에서 얘기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제 수익 막 자랑해도 됩니다. 수익 보신 분들이 서로 자랑하고 난리기 때문에 요런 거 자랑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104.8에도 옆에 사람은 150% 났거든요. 그냥 기분이 안 나빠. 나 150%인데 그걸 104% 자랑해라 이래요, 여기는. 자, 부분 익절 하면서 울음 표시를 했는데 아마 약간 아쉬운 마음 뭐 그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좀 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좀 더 금액이 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부분 익절을 3만 원이란 마디지수대로 이분은 딱 잡아놓으시고 있어요. 오늘 3만 원에 딱 도달됐거든요. 저런 것도 괜찮아요. 저분은 딱 마디지수대를 자기가 설정하신 것 같아요. 3만 원이 오면은 어떻게든 내가 아쉬워도 팔아야겠다. 부분 익절. 지금 좋은 전략입니다. 자, 그다음에 에고 벌써들 내리시는구나 더 갈 텐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3만 원 마디지수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조금 저항이 있으니까 다들 파네 더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죠. 이제 고민이죠. 3만 원이 오면 팔려고 했는데 저분은 이제 기계적으로 익절을 하신 분이고 기계적으로 익절했지만 마음에 아쉬움을 담아서 표현하신 분이고 이분은 기계 익절은 안 걸어놓고 아마 손으로 누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3만 원 오면 팔려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죠. 막상 3만 원 오면 4만 원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도 버튼 눌려 너무 아쉽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순간이 지금 그런 순간이고. 자, 이분은 믿고 있었다고. 그렇죠? 믿고 있었다. 이분은 이미 이걸 안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면 당연히 삼성전자 향, SK하이닉스 향 나눠져 있지만 장비 부품 소재 업체들이 가겠거니 코스닥에도 결국 반도체 기회가 있다. 위에 상위는 바이오판이지만 나는 이 반도체 씬을 본다 하면서 믿고 있으셨던 분들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원희가 EPS가 지금 벌써 클래시스 휴젤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했거든요. 자, 이런 거 계속 밸류체인 찾아내시기 바라고요.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파 준비했는데요. 오늘 귀여운 사파가 있어요. 자, 귀엽죠? 자, 삼전이가 있고 하나가 있는데 자, 아까 말한 그 밸류체인 알고리즘 그대로입니다. 삼성전자가 가면 삼성전자 향 장비 부품 소재업체가 움직여요. 그래서 원희가 EPS라던가 하나 마이크론 같이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표현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갔으니 다음 바통을 넘겨주는. 삼성전자가 신나게 노래 불렀습니다. 아무리 부장님이라고도 노래 두세 곡 연속으로 부르면 직원들 표정이 안 좋죠. 딱 넘겨줘야 돼요. 목소리 갈라지기 전에. 그쵸? 그리고 직원이 부르면 또 이제 쉬고 있다가 삼성전자 부장님 부르세요. 이렇게 넘겨주겠죠. 이런 모습을 제가 지금 비유해본 것이고요. 자, 오늘 한 줄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말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전아, 하나한테 마이크 넘겨줘라. 한미 간 관세 협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깜짝 타결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코스피는 또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제 11시부터 진행 중인 이 미중 간 정상회담 눈여겨봐야겠는데요. 일단 미중 간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양 지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열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1%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4,126선 지나갑니다. 오늘 장중에 4,146포인트까지 찍었는데 다만 이후에 4,100선을 잠깐 내려놓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다시금 올려내면서 4,12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900선을 내려놨습니다. 0.8%가량 하락 중이고요. 89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3,700억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600억가량 사들이고 있는데 매수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 4천억 넘게 팔고 있다라는 점, 지금 코스피 지수를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9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 지금 순매수 돌아섰고요. 300억가량 사들이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60억가량 팔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 동향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원달러 환율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됨에 따라서 급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10원가량 내렸는데 1,420원 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가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함께 이를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하나오션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했는데요.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하나오션이 인수한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 이를 건조할 것이라고 함께 전하면서 필리조선소를 가진 하나오션과 한화시스템의 주가가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조 단위 규모의 대형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는 국내 조선사들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핵추진 잠수함은 개발 및 건조 비용이 척당 수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건조가 이뤄질 경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및 협력 업체들에게 사업 확대 기회가 전망된다는 긍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소식 속 하나오션 주가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14만 2,20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연출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조금은 오름폭 줄였습니다. 한화시스템은 14% 넘게 튀어오르면서 마찬가지로 신고가 지나가고 있고요. 63,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주가도 열어보시죠. 지금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1.68%가량 오르면서 60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 납품 공급을 공식화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도 기록하면서 주가도 최고 5%가량 올랐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열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HBM3E는 전 고객 대상으로 양산 판매 중이고 HBM4도 샘플을 요청한 모든 고객사에게 샘플을 출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HBM3E 납품을 공식화한 건데요. 이와 함께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은 33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7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인데요. HBM3E와 서버 SSD 판매 확대로 분기 최대 메모리 매출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수요로 HBM 증산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웠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5% 넘게 올랐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4% 넘는 강세입니다. 10만 4,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 오늘 장중에 10만 5천 원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 2.87%가량 오름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의 하락세 딛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57만 4천 원 선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도 하나마이크론 같은 삼성전자향 반도체 소부장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6%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29,3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어제 깜짝 타결되면서 자동차 관세도 15% 인하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일본과 EU, 이와 함께 동일한 15% 관세를 부과받는데요.
관세 부담이 기존 25%에서 15%로 완화되면서 일본 EU와 다시금 동일한 경쟁 선상에 놓이게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열린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2천억 달러는 현금으로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사용하는 내용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죠. 그간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인하됐죠. 이에 따라 그간 저평가돼 왔던 국내 자동차주가 기지개를 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현대차 기준으로 2025년 3조 1천억 원에 이르렀던 관세 비용이 2026년 내년에는 2조 3천억 원으로 7,800억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세 타결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오늘 각각 최고 14%, 12% 올랐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름폭을 줄이긴 했습니다. 현대차 4.65%가량 오르고 있고요. 27만 2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해냈습니다. 기아 주가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경신했고요. 최고 12%가량 오르긴 했지만 현재 시간 2.68%가량 오르면서 11만 9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깜짝 타결이 이뤄진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오늘 코스피는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미중 간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세간의 집중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올지 미국과 중국 간 관계 회복 시그널이 있을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일단 한국 시장 가장 큰 관세 불확실성은 사라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부산서 공식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죠. 세계 담판 시작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렇게 만난 건 6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무역 합의 서명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역시 협력 준비가 됐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속보성 멘트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거 나올 때 또 말씀드리고요. 오늘 미국 전기차 시장 우리가 이제 중국과 그리고 미국의 협의 보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게 되는데 윤석전 경제평론가와 함께 여러 가지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제 보조금 영향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쭉 한번 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3분기 미국 시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성장이 되고 있나요? 일단 3분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성장이 전기차 부분에서 발생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켈리 블루북 그러니까 자동차 전문 매체잖아요. 이 추산에 따르면 총 한 44만여 대가 판매가 됐어요. 전기차만. 이게 이제 사상 최고치로 YOY로 따지면 거의 한 30% 정도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점유율도 마침내 10.5%를 갖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 침투율, 점유율이라는 게 한 10%를 갖다 넘어간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걸 갖다가 역진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 어떤 임계점을 갖다가 일단 돌파를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성장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실 겁니다. 보조금이 이제 9월 말로 종료가 되니까 전기차를 갖다가 살려고 했던 소비자들은 마음이 급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장 안 사도 되는데 어차피 살 거 좀 빠른 시간 내에 사자, 보조금 좀 받자. 예. 이런 수요들이 몰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이제 자동차 OEM들도 엄청난 할인 정책,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갖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리스 및 금융상품, 현금 할인 또는 또 매입 보너스 등을 갖다가 주면서 전기차 성장률이 9월 전기차 성장률이 굉장히 가팔랐다, 놀라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럼 9월에 가파르게 샀으니까 당분간은 좀 수요가 둔화되는 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이게 단기적인 어떤 충격, 수요 네. 둔화, 수요 절벽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단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수요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사실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게 되면 증대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보조금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게 없어졌을 때 그 미래를 갖다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는 거니까 일단 그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을 갖다가 분명히 마련하는 일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시간은 어차피 필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자동차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의 OEM사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몇 달 동안 수요 감소에 일단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보조금 문제보다도 이 전기차의 어떤 전환을 갖다가 좀 늦추는, 미국에서 늦추는 가장 큰 요인은 사실 배출가스 규제를 갖다가 완화했다는 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OBBA 법안에 이제 포함이 된 건데, 저기 보시면은 미국 이제 그 CAFE 규제라고 보통 얘기하죠. 연비 규제를 갖다가 일단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기 보시면 25년부터 굉장히 가파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갤론당 몇 마일을 가야 되냐. 니들이 생산하는 특정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의 평균 연비가 저걸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르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갤런당 그 주행 거리가 훨씬 더 길어지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내연기관차로는 이걸 갖다가 충족을 못 시키니까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로 전환을 갖다가 강제로 시키는 거였거든요, 이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걸 갖다가 벌금을 빵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규제는 있는데 벌금이 없다.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인가 싶을 정도.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은 미국의 주요 자동차사들만 놓고 보게 되면은 27년부터 31년까지 원래라고 하면은 이걸 갖다 못 지켰을 때의 벌금 약 140억 달러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40억 달러를 안 내도 되니까 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갖다가 좀 늦출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전기차 전환 의지 자체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기 충격에 더해서 보조금이 없어지는 거에 더해서 이런 어떤 연비 규제에 대한 그 벌금을 갖다가 제로로 낮춤으로 해서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추론, 전망은 뭐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럼 평론가님, 그 미국의 전기차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나마 좀 신뢰성이 있는 블룸버그 NEF 추정치 이제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추정치를 놓고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기 이제 녹색의 그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보조금 정책을 계속 그 시행했을 때의 전기차 성장률 추정치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없앴더니 그 아래 그 녹색 실선 있죠? 그 확 줄어들죠? 다시 말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를 포함하면은 이게 대통령 취임 전 전망치는 2030년에 한 48% 정도. 트럼프 대통령.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이 전망치는 그러니까 두 대 중에 한 대는 친환경차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보조금도 없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배출가스 규제를 없앰으로 해서 약 27% 정도 차지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대 중에 한 대. 그러니까 무려 어느 정도 차이나 그러니까 21%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순수 전기차로 놓고 보게 되면은 37%에서 19%로 낮아지는 거니까 무려 18%포인트 정도 낮아진다고 이 블룸버그 NEF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전망이 맞을지 아니면 틀릴지는 글쎄요. 저는 뭐 이 전망치가 글쎄요. 그렇게 크게 신뢰성은 안 가는데 어쨌든 블룸버그 NEF의 전기차 성장 추정치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미국의 전기차 성장 관련해서는 경제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왜 아까 그 블룸버그 NEF의 그 성장률 추정치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크게 신뢰가 가지 않냐면은 일단은 EV 기술 자체가 눈부시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기술력에서. 이제는 뭐 한 번 충전하면 한 500km 정도를 가고 그다음에 급속 충전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행거리라든지 그 충전 속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EV가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소비자들의 어떤 그 필요사항, 요구사항을 갖다가 어느 정도 충족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전기차의 경제성이 개선되는 겁니다. 전기차의 가격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쭉 나오죠. 이 녹색 그 실선이 전기차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래에. 그게 내연기관차 가격입니다. 지금 역전이 됐죠. 보시면은 지금 그 전기차 가격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마침내 역전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역전의 기제는 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결국은 보조금. 뭐 이런 어떤 효과들로 일단 역전이 된 건데
일단 역전이 그 보조금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의 가격 차이가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그게 얘기입니다.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전기차 가격 내림세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어떤 접근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전에 3만 달러 이하의 어떤 그 보급형 전기차들도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시작할 거고요. 이제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시대적 주류라는 건데요. 사실 그 자율주행차들이 점점 확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로보택시부터 비롯해서 가령 뭐 웨이모라든지 점점 확산이 되게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내연기관차로 자율주행차에는 대응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따라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자동차, 미국의 OEM사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연기관차로 만약에 회귀를 해서 예. 과거로 돌아가서는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판매를 갖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 이런 걸 갖다가 알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전기차의 어떤 전환의 속도를 내지 않으면은 사실은 미국은 이 전기차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기술 후진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수요 충격이 과연 예, 지금 블룸버그 NEF가 추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 보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예. 어쨌든 뭐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좀 구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네네네. 뭐 어떤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연방세액공제가 없어졌잖아요. 9월 말로. 그런데 10월 달에 네. 이 미국의 그러니까 그 OEM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전기차를 팔기 위한 대규모 할인에 돌입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뭐 BMW, 뭐 캐딜락, 쉐보레 이런 거는 뭐 보통 한 7,500달러에서 한 3,500달러 정도 보조금 같은 경우를 갖다가 더 추가적으로 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더 해요. 현대차 같은 경우 저기 보시면은 아이오닉 5 최대 9,800달러를 갖다가 인하했습니다. 예. 아이오닉 6 11월 2일까지 최대 8,500달러 보너스. 그다음에 뭐 EV9 뭐 지금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굉장한 어떤 할인 정책을 갖다가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어떤 주요 OEM들뿐만이 아니라 리비안, 뭐 볼보 등등 해가지고 전체 그 모든 그 OEM사들이 굉장한 어떤 프로모션 정책을 갖다가 쓰고 있다. 차 팔기에. 예, 포드, 마세라티, 뭐 혼다, 뭐 어느 하나 없이 전부 다 지금 할인 혜택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예, 예. 그 수요 충격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마진에서도 그렇고 이게 단기에 그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을 때 네네. 뭔가 이제 모멘텀 잘 받쳐줄 수 있을런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룸버그 NEF는 2030년까지 이 보조금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를 갖다가 한 18%포인트 정도 잡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의문이라고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그 어떤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가 이제는 서서히 발생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좀 적대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이제 OEM들의 이제 보급형 전기차의 어떤 출시들 이런 것도 확대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전기차 확산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겠죠. 가령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한 3만 달러 이하의 전기차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앞으로의 자동차라는 거는 파워트레인이 지배하는 다시 말해서 내연기관차의 엔진 미션이 지배하는 이런 어떤 그 파워트레인만 가지고는 미래차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결국은 SDV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보면 정의하는 차량으로 이게 점점점 진화를 할 거고 차량 자체가 점점점 물리적 AI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만 이를 거부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의 어떤 그 경쟁력 그 자체를 갖다가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동차 OEM들이 장기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변화의 가능성도 봐야 되겠죠. 예.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고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2030년 전에 어차피 대선을 한 번 더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되게 신경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한다면은 별로 안 바뀌겠지만 네네. 만약이라도 정권 교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이런 어떤 정책들은 굉장히 더 우호적인 상황으로 그동안 못했던 걸 갖다가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미국의 그 자동차 OEM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다시 내연기관차로 약간 좀 그쪽에 더 비중을 두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움직여 가려고 하는 어떤 경향들이 있어요. 가령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순수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갖다 더 미는 방향으로 맞아요, 약간 맞아요. 전환하는 약간, 예, 이런 전환하면서, 단기적으로, 예. 중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제가 강조하는 건 그래요. 사실은 보통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양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게 우리가 이제 피처폰에서 우리가 그 모바일 폰, 그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경우에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도 전기차 부분에서는 발생을 할 거다. 그래서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수요 절벽, 수요 충격이 미국 시장에서 아주 장기간 몇 년 동안에 지속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전기차 시장 뭐 보조금, 세액공제 그런 이슈 나왔는데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결론. 예, 저는 뭐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일이 그 발생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되셨으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 관심 많으신 2차 전지 산업 관련 트렌드 윤석정 경제평론가님이 잘 말씀해 주실 거고요. 오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따끈따끈 뜨겁습니다. 어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한때 4,100선을 뚫어내면서 오늘 강세 또다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품목 관세 인하 소식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 계획이 나오자 오늘 자동차주 그리고 이 조선주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조선주 한여름같이 뜨겁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에서 약 1,500억 달러가 조선업 협력 분야에 쓰일 예정이고요. 또 마스가 프로젝트가 한국 기업을 주도로 또 보증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쉬어가던 흐름을 가져간 조선주, 오늘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필리 조선소에서 이 건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하나오션을 필두로 조선주 뜨거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우주 섹터도 오늘 뜨겁습니다. 이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나사에서 추진 중인 아르테미스2 프로젝트에 한국 위성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자 오늘 국내에 있는 항공우주 관련주들도 오늘 쾌청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자동차주도 오늘 뜨겁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동차 품목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가 된 건데요. 이로써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시면 오늘 전반적으로 맑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 장비주도 오늘 눈에 띄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이 한미 양국이 전략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S그룹이 미국 전력망 확충에 이 3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 그룹을 위주로 이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사상 최고치 랠리가 계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증권주의 투심을 불지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터주도 오늘 쾌청한 한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오늘 불거지면서 엔터주의 이 센티도 전반적으로 자극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의 최종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맑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3년 만에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뛰어넘으면서 10조 클럽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또 매출단에서도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 자세한 수치로 살펴보자면 영업이익 발표치가 12조 1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또 매출액 발표치는 8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 쪽 부분에서 더 자세한 내용 톱파보자면 이 반도체 부분에서 7조 원을 기록했고요. 또 갤럭시 폴더블 폰 7의 호조로 이 폴더블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는 HBM4가 이 엔비디아를 포함한 모든 고객사에 이 샘플이 전량 출하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의 투심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오션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이러한 점이 하나오션의 투심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오늘 하나그룹도 전반적으로 강세인데 하나시스템도 이러한 이슈 속에서 한미 협력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하나시스템은 중동과 유럽 수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된 것도 오늘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맑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3% 증가한 것이 부각되면서 오늘 투심이 좋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운시스템입니다. 오늘 자동차 대표주 이 현대차와 기아가 강세 보이는 가운데 이 부품 쪽도 좋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주가는 맑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0월 30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진행 중이고요. 11월 1일까지 긴장의 끈은 늦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 소식 잘 갖고 시장 전략 현명하게 전해드릴게요.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